예, 안녕하세요. 예, 상속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들 부부 명의로 되어 있던 16억,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인출된 9억,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니는 그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서 장사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재산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현금 재산이 25억이 있었습니다. 네, 순수한 현금입니다. 상속인으로는 장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장남과 이남, 삼남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계좌에는 돈이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이 25억이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16억과 9억입니다. 먼저 16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16억은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어머니 계좌에서 15억 5천만 원이 출금이 돼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들과 며느리 명의로 각각 8억씩 정기예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여기서 사망을 하셨죠. 그리고 이거 돈은 출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전부 가져갔습니다. 자, 당연히 아들과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증여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증여라고 얘기한다면 자녀들은 8분의 1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제3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류분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8분의 1이니까 8억은 그냥 갖고 이 8억에서 3억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16억에서 자기가 3억 주고 나머지 13억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이 증여된 게 아니고 어머니가 명의만 빌린 거라면 이 16억은 상속재산이 돼서 여기에 4억씩 반환해주고 자기는 4억만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극단적으로 따지면 증여냐 아니냐에 따라서, 증여면은 이쪽이 3억을 갖고 여기가 13억을 갖고, 만약에 상속재산이다, 이름만 빌린 거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4억을 갖고 저 남이 쪽에 다른 자녀들이 12억을 갖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 차명이냐 아니냐, 증여냐 아니냐 갖고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차명계산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후에 장남 쪽이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기각이 되니까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기각돼서 확정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어머니의 돈으로, 실제로 아들과 며느리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왜 어머니 계좌로 본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 돈을 추적을 하니 15억 5천만 원이 출금돼서 어머니 계좌로 5억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며느리 계좌로 다시 두 개로 쪼개져서 5억씩 예금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 이름으로 5천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그럼 이게 만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자, 법원은 이거를 저쪽에서는 증여라 그러고
우리는 차명이라고 그러고 명의만 빌린 거다고 주장을 하고 했는데 법원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본 겁니다. 만약에 이게 증여라면 이것도 증여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 계좌에 들어갔던 돈이 다시 섞여서 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이전에 이 돈 이외에도 그 이전에도 15억 5천이 형성되기 이전에도 어머니께서는 이 아들과 며느리 또는 남편의 명의를 빌려서 정기예금을 입금했다가 출금한 것을 반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기존의 이 재산이 형성되기 이전의 자금의 형성 과정, 자금이 어떻게 굴러갔는지, 그리고 이 아들과 며느리 앞으로 8억씩 16억이 들어갈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거를 전부 다 보고 법원에서는 이거를 어머니가 이름만 빌린 거다. 그래서 이거를 차명계좌로 판단한 이후에 각각 4억을 지급하라. 이게 이제 16억이니까 4억씩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이 반환의 대상은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실제로 어머니 예금이 없습니다. 상속 재산이라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그러면 부당이득으로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거를 상속재산 분할로 청구를 했고 법원에서는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9억은 어떻게 된 거냐? 어머니 계좌에서 사라진 9억입니다. 이것도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9억은 8억과 1억으로 나눕니다. 이 8억이 수표 한 장으로 출금이 됐습니다. 이것도 수표 10장, 9장, 그리고 100만원짜리 10장 이렇게 출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수표는 아들이 며칠이 지나서 다시 80장으로 바꿔왔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 수표 추적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물론 이것도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한 장이 아들 일의 거래처 계좌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럼 거래처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입금된 계좌의 1년치를 뽑아보니 그 수표가 입금된 예금주 계좌에 이 아들 이름이 찍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표 한 장을 취득한 예금주는 아들과 금전거래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출금된 수표를 아들이 취득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래처한테 지급을 한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표 9장 중에 일부가 ATM기로 해서 입금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수표 밝혀진 거는 일부와 한 장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행방을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증여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증여라면 이 9억을 전부 다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16억에서 자기 집을 포기하더라도 이게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4명이기 때문에 9억이면 사고 36억. 전체 재산이 36억이 돼야 이게 법정 상속분이 되는데 2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증여로 받을 수 있다면 훨씬 이익입니다. 물론 16억은 포기합니다. 법원에서는 이것도
상속재산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 이게 상속재산이 되느냐? 이 부분은 저희는 이제 쭉 확인을 해보니까 어머니가 가실 때 이 8억과 1억의 출금 전표는 어머니 자필이 맞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출금 전표에 기재를 했습니다. 당시 아들 얘기는 이 부분이 이제 그 아들 쪽에서 실수한 부분인데 같이 갔다는 거를 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 가시기 힘들어서 자기가 같이 갔다. 간혹 보면 어머니가 안 계셔서 찾아가 보면 옛날 시장에서 장사하던 자리에 계셔서 모시고 왔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었단 얘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 어머니는 중증의 치매였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집니다. 막 찾습니다. 가보니까 옛날 시장에서 장사하던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모셔옵니다. 이게 치매입니다. 스스로 인정한 거죠. 어머니가 치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감정도 안 했습니다. 판사님이 법정에서, 재판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들이 치매인 어머니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머니를 도구로 사용을 해서 무단으로 뽑았다. 어머니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출금된 금액이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가 전부 상속재산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6억과 이 9억을 합쳐서 25억에서 상속인들은 자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이자까지 합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상속인 명의 또는 그 며느리나 이런 분들의 계좌에 입금된 피상속인의 돈이 과연 어떻게 상속에 반영됐는지, 이것이 증여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인지, 그리고 그거를 차명 계좌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고, 어떻게 무단출금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증명된다면 판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증여로 구성된다면 이건 전부 다 갖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16억에서 증여로 구성이 된다면 그것도 사실은 나머지 세 자녀들은 가질 게 거의 없습니다. 모든 재산은 일남이 갖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을. 그러나 이것이 상속 재산으로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다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 이렇게 다른 자녀들의 명의로 또는 피상속인 계좌에서 무단으로 출금된 것이 어떻게 상속 재산으로 구성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남 중에 자녀가 4명 있습니다. 그 중에 아버님이 모든 재산을 일남과 이남한테 다 줬습니다. 그런데 유류분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